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파트너 신학수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주식 탐구 생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수의 황금주 찾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주 메뉴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메뉴판,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하나씩 봐야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급등주의 출발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매급소를 찾아라 급등주에 대한 출발점 이제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입니다.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음봉, 양봉, 봉차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대 음봉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길이가 길어야 되는 거고 윗꼬리가 단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하겠죠. 음봉은 하락에 대한 출발점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만들어지면은 훨씬 더 신뢰도가 강하게 접근되는데요. 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형성됐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내릴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가고 고점 이후에 음봉이 많이 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힌트죠. 장대 음봉과 전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내립니다라고 언급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죠. 오히려 매도를 해서 현금을 찾아내는 전략적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시작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음봉 출현, 하락폭에 대한 확대. 자, 고점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이전 고점을 뚫지 못한 그런 상황에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연결되는 아주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봉이 첫 번째로 출발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고점 돌파를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돌파에 대한 실패는 하락으로 연결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규칙을 한번 정해봅니다. 고점놀이 횡보 흐름 이후에 음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규칙은요. 이동평균선의 음의 기울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가에 대한 하락에 이동평균선들의 음의 기울기가 만들어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여건이 나타나는데요.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규칙은 급상승 후에 상승의 끝부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음봉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규칙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공해 줍니다. 네 번째, 윗꼬리가 달린다라고 한다면 신뢰도가 크겠죠. 봉의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것은 밀려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규칙은 다수의 음봉, 아까 차트에서 보셨죠?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양봉의 빨간색보다는 음봉의 파란색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세력의 이탈의 표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의 규칙을 잘 지켜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대적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자, 장대 양봉입니다. 양봉은 주가의 상승의 출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 길이가 길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어요. 아랫꼬리가 달린다라고 한다면 밀어 올리는 힘의 세기가 훨씬 더 크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바닥 부분에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자, 이제 출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장대 음봉.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은 훨씬 더 주가의 흐름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대 양봉 출발을 했네요. 주가가 내리는 그런 상황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음봉이 많이 발생되는 거 눈에 보이죠. 이 이후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전환의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의 신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어요. 자, 두산로보틱스 최근의 주가는 횡보를 하고 있고 약간 내리는 듯 싶지만은 출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에 굉장히 큰 상승력을 만들어냈네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3만 원대의 주가가 9만 원까지 급등을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었던 상황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출발점이 바로 장대 양봉의 출현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쉽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파악만 하면 되는데 그냥 간과를 시키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온칩스인데요. 장대 양봉이 확인됐나요? 네, 장대 양봉이 확인됐습니다. 주가가 조정받는 그 여건에서 장대 양봉이 나타난 거죠. 장대 양봉에 대한 표시, 이 부분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장대 양봉으로만 한번 봐봅시다. 샛별형입니다 라는 이 차트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대 양봉과 돌파력,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추세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온칩스의 장대 양봉 확인했죠. 이 주가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의미 있는 이 누르고 있었던 이동평균선을 오히려 힘의 축척에 의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포인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에 대한 돌파, 신뢰도 있게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바닥에 대한 부분이죠. 바닥 형성의 양봉 출현.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규칙을 한번 정해봅니다. 양봉에 대한 규칙, 저점에서 형성되면 오케이. 제일 먼저 봐야 되겠죠. 횡보 흐름에서 만들어진다면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1규칙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규칙은요. 이동평균선의 양의 기울기 맞습니다. 음의 기울기인 장대 음봉과 양의 기울기인 장대 양봉. 주가는 우상향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양의 기울기로 바뀌고 있고 양의 기울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제2의 규칙 꼭 인지해 주시고요. 제3의 규칙 하락 후 횡보 끝에서 만들어졌다. 하락 후 횡보하는 그 부분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 아랫꼬리가 달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이 봉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주가는 반전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제3의 규칙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제4의 규칙 아랫꼬리.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아랫꼬리가 달리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의 규칙 다수의 양봉, 거래량의 증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에 거래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실리는 그런 여건에서 추세가 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5가지의 전략적 포인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양봉, 음봉, 음봉, 양봉, 이 단봉에 대한 부분에서 다중 캔들, 여러 가지의 캔들, 여러 개의 캔들 안에서 명품 추세를 골라내는 방법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 방법적 부분에서는 저는 파동, 웨이브, 이 봉 안에 웨이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 깊게 들어가는 차원이 될 텐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양봉 캔들의 구조 눈에 보이시나요? 웨이브,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됐지? 양봉은요,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저가가 여기고 고가가 여기고 종가가 요 부분이니까 시가, 종가. 자, 시작을 했습니다.
저가로 내려온 주가가 다시 올라오고 고가를 찍은 이후에 다시 종가. 자, 그렇다면은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봉의 이 내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파동에 대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아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복잡하게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 구조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음봉은 반대입니다. 시가가 여기고 이게 고가고 이게 종가, 이게 저가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이 내려서 움직이는 그 여건. 아, 하락에 대한 시그널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십자 캔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가와 종가가 같은 그런 상황이고 고가와 저가가 있는 여건이고 그래서 시작과 종가가 같은 그런 상황에 등락에 대한 요소.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매물 물량, 이 아래에 있는 매물 물량 소화시켜 놓고 현재 그대로 갖다 놨다라는 거죠. 전환의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고점에서 십자봉이 나타난다면 하락 전환, 저점에서 십자봉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상승 전환.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중요한 봉 차트의 봉입니다.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십자 캔들의 구조, 파동, 파형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추세에 대한 구조입니다. 이제는 두 개의 캔들이 연결됐습니다. 음봉에 대한 캔들과 양봉에 대한 캔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캔들을 아마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바로 장악형입니다. 내려왔었던 주가를 끌어올리는 장악적 부분. 그래서 주가는 상승 추세에 대한 여건을 그대로 만들어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개의 봉이 연결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봉에 나타나는 위치가 저점에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상승력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봉 차트를 잘만 조절을 해서 찾아내기만 해도 5일간의 10%의 상승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파형과 파동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은 단순화시켜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상승 장세에 대한 아주 초반의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상승 장악 추세에 대한 수익 구간 한번 찾아봅시다. 6,000원에서 8,500까지 올라오는 이 42%의 수익 구간이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음봉과 양봉에 의한 장악적 부분에 의해서 강하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추세가 형성돼서 더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인도하고 있네요. 장악형에 대한 부분, 두 개의 봉 차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락 추세도 있겠죠. 양봉에서 음봉으로 넘어가는 추세적 부분,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끌어내려서 주가에 대한 하락 구조를 만들어내고 하락 추세에 대한 구조가 완성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 개념이죠. 자, 이해를 하시고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장세에 대한 여건, 추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장악에 대한 부분과 봉 차트에 대한 여건을 조금만 깊게 생각을 했다면 마이너스 10%의 손실을 보존 처리하고 손실을 안 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잠깐의 생각, 아주 짧은 부분에서 우리는 수익을 아주 보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락 장세에 대한 특징적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장세에 대한 장악, 올라오던 부분이 장악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죠. 올라올 때와 내릴 때에 대한 구조적 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저점과 고점, 주가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여건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즉 이동평균선의 양의 기울기와 음의 기울기를 꼭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요, 2개의 캔들이 아니라 다중 캔들이네요. 4개의 캔들이 만들어졌고 이 4개의 캔들에 의해서 추세에 대한 여건을 우리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제일 큰 폭이 밀어 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중 캔들 이 안쪽에 있는 파형은 훨씬 더 복잡한 그 구조를 그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양들 캔들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적인 부분에서 다중 캔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략적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다중 캔들의 봉차트의 움직임, 가격에 대한 합성이 만들어져서 주가가 상승하는 수익 구조의 여건으로 전환된다라고 한다면 수익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다라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캔들에 대한 신뢰 구간, 신뢰 구조에 대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아주 다중 캔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주가가 횡보를 하게 되면서 누르는 그런 여건의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다면 매집과 매집에 의한 상황이 완료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강한 상승과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추세는 반전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파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여건일 거예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승에 대한 여건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 뭘까?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놓고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상승 갭입니다. 갭에 대한 부분은 강한 힘의 분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장대 양봉보다 갭이 훨씬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바닥적 부분에 갭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돌파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추세는 반전됐고 수익 구간으로 계좌를 인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갭 돌파에 대한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파형 분석에 십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십자는 파형 자체가 위아래에 대한 고점과 저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십자형 이후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시그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십자형 반전과 양봉 출현으로 주가는 하락에 대한 여건에서 상승으로 바로 반전되는 그 타이밍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타이밍만 찾아낸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바닥 찾기, 제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고 타이밍이 생긴 겁니다. 자, 우리는 신경 써서 이 부분을 찾아내서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자, 상승 장악, 장대 양봉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다중 캔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양봉에 의해서 상승 장악돼서 움직이는 거고, 추세에 대한 여건은 반전돼서 주가가 상승하는 추세로 연결되는 그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상승 장악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커다란 힘의 균형점에 세력적 여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줄다리기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치우치는 부분이 바로 위로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할 거고, 그 힘에 의해서 정배열 구조로 만들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중 캔들의 상승 장악형에 대한 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 개의 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맨 처음에 움직였을 때의 이 포인트, 이 부분이 바로 전환에 대한 부분이고, 같은 모양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확인된 부분을 시청자분들과 공감하고 싶습니다. 자,
요 여건에서 상승에 대한 파형과 모형에 대한 부분이 색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다들 장악해서 움직이는 것. 갭으로 상승을 해서 상승에 대한 여건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 장대 양봉에 의해서 이전의 물량을 다 흡수하는 것. 그리고 다시금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매물이 소화돼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아주 잘 만들어준 삼성전자의 흐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가의 조정도 있고 조정에 대한 여건이 만들어지는데요. 역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여건의 횡보, 즉 밴드 대역을 구성을 했고 밴드 대역에 대한 여건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갭이 출현하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그런 추세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주가의 차트 그리고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2월달 증시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핫한 증시에 많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한국경제TV 지금 들어오시면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들어와서 좀 기다려주시면 2월 달에 핵심 포인트에 대한 종목들을 제가 하나씩 많이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종목을 4, 5개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4, 5개, 5개 정도의 종목에 꼭 한두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 분명히 확인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강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적산병, 흑산병, 많이 들어봤는데 정말 이게 연결이 될까? 이 연결되는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 차트를 봤을 때에 헷갈리는 여건이, 헷갈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적산병, 흑산병. 자, 적산병은 상승에 대한 기운, 흑산병은 하락에 대한 기운. 다 알고 있지만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자, 봐보시죠. 추세에 대한 방향 전환. 눈에 보입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죠. 세 개의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세 개의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 여건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연결된 봉에 의해 연속된 양봉에 대한 부분과 음봉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진출과 진퇴, 즉 그 진입과 퇴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우리는 구분해야 되겠죠. 퇴거에 대한 부분과 진입에 대한 부분을 꼭 인식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양봉에 대한 길이 그리고 음봉에 대한 길이 이쪽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측정해 가면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흑산병에 대한 구조, 흑산병이 움직이는 부분을 조금 발치를 해왔는데요. 주가 자체적인 여건에서는 흑산봉, 횡보하는 여건에 주가가 내리는 추세적 부분을 만들어냈고 추세적 부분 흐름에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구조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적산병이 나타나면서 주가의 하락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아직까지는 거래에 대한 부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매물이 소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더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 내리는 가격의 흐름에 굳이 그 아까운 투자금을 투여할 수는 없겠죠. 오히려 퇴거에 대한 부분으로 흑산병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적산병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볼게요. 바닥적 부분에서 나타났네요. 횡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동평균선을 뚫어가는
돌파에 대한 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갭으로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라고 언급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적산병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 그리고 의미 있는 이동평균선을 뚫어내는 것.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만 확인해도 투자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기 쉽습니다. 별거 아닌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만 찾아내도 수익을 10%, 20% 더 낼 수 있었는데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규칙을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강력한 부분에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꼭 매수에 대한 입장에서 쳐다봐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여건보다는 종목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게 비트되는 종목 장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장악형 캔들, 음봉을 양봉으로 장악해서 움직이는 것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저항력이 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년선, 1년의 이 저항선을 우리가 돌파하는 그 여건이 갭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장대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적산병, 강하게 세 개의 캔들이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3의 규칙, 다중 캔들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찾았네요. 네. 힘의 축적입니다. 다중 캔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힘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힘의 축적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힘의 축적보다는 분산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고 분산되어 나간다, 흩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힘의 축적 부분이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상승의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중 캔들의 분석,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파형에 대한 부분을 꼭 기억해 놓고 있다가 상승 추세에 대한 여건이 나타나고 양의 기울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좋은 종목일 경우에는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 결정력을 다중 캔들의 힘의 축적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규칙입니다. 고점과 저점, 십자선 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선의 출현은 전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고점에서 출현한다라고 한다면 하락을, 저점에서 출현한다라고 한다면 상승을. 물론 이 십자선에 대한 여건들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겠죠. 다들 꼬리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꼬리가 길면 길수록 손바뀜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격 흐름을 보고 좋은 종목일 경우에 그 가격 흐름에 십자선이 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다섯 번째 규칙입니다. 갭 발생. 갭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별을 5개를 그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수급력의 응집, 바로 세력이 들어온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힘 축적에 의해서 그 이동평균선을 뚫어갈 때 굉장히 큰 응집력이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차트에 대한 부분을 기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것보다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겠죠. 이 헷갈리는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을 때에 바로 기초가 다져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주식 투자의 상승, 수익의 출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한번 세워보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공개 방송을 열 건데요. 그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